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는 임세훈입니다. 12월 28일 우리 2025년 마지막 토익 시험입니다. 총평 강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 진행하기 전에 여기 해커스 토익 사이트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오늘의 난이도입니다. 파트 1, 2는 좀 무난했다. 중중 정도였고요. 파트 3가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그래도 중중이었다. 그런데 파트 4가 오늘은 살짝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보통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오늘은 쉽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트 1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kneel이라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입니다. knee 하게 되면 무릎이고요. kneel 하게 되면은 무릎을 꿇다인데 여기처럼 한쪽 무릎이 땅에 닿아도 되고요. 양쪽 무릎이 땅에 닿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땅에 무릎이 닿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의외로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잘 모르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 기억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lace라는 단어는 워낙에 흔한 단어죠. 일단 뭐 장소라는 명사도 되지만 그 장소에 갖다 놓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진 보시면은 선반에 이런 병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시되어 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선반에 이런 병들이 놓여 있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을 거란 말이죠. 이건 누구 마음이다? 출제자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고 얘는 이 단어가 답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듣고 아 이것도 답이 되겠다. 이건 아닌데 라는 판단을 여러분이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 판단의 근거가 이제 이런 어휘들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storage area입니다. 우리 요런 공간 있죠. 뭔가 작업 공간 같기도 하고 상품들을 갖다 놓는 공간 같기도 한데 뭐라고 부르지 할 때 이럴 때가 이제 storage area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이 뭐 쌓여 있다 놓여 있다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좀 서 있거나 작업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storage area에서 하고 있다라고도 여러분이 이 단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left open. 우리 이 left라는 단어는 leave, left잖아요.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죠. 연체로 남겨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창문이 현재 열려 있죠. 이미 열어둔 채로 남겨두는 거죠. 이게 left open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have been이 있고요. being이 있거든요. been left open이냐 being left open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장면이 달라지거든요. 이 being이 들어가게 되면 누가 사람이 여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는 중이다 라고. 그러니까 아직 다 안 열었어요. 문에 손도 대고 있고 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been left open 하게 되면은 이미 다 열어놨고 끝. 이 장면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been, being, been, being 이 단어의 리듬감도 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old는 일단 뭐 part 1에서는 이렇게 잡다 들다 이런 걸로 좀 자주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 holding 이런 것들 많이 ing로 사용하고요. 근데 나중에 뭐 part 2나 3, 4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개최하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챙겨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뭐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transport라는 단어죠. 예를 들면 요 배입니다. 이 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죠. 근데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물을 보통 cargo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화물을 싣고 어딘가 가고 있는데 화물을 옮기고 있다라고 하면 move 이런 단어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옮길 때는 move도 물론 가능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transport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ransporting some cargo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들었다면 좀 정답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물론 cargo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냥 container 이렇게 표현해도 나쁠 것 없겠죠. 이건 다 누구 맘이다? 출제자 마음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실 건 우리가 이걸 보고 분명히 요게 답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쌓아두시고 딱 보고 들었을 때 이거다라는 한 번 더 판단을 내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파트 2입니다. 파트 2에서는요,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서 좀 같이 잡아볼 건데, 우리 get이라는 단어입니다. get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가 혼자 쓸 때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수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보통 이제 to 장소, 그냥 장소 이렇게 가도 되거든요. get 뒤에 장소가 나오게 되면은 go to 장소와 같아요. 얘들이 뭐 있죠? 어디에? 가다였죠. 그런데 go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go 뒤에 장소가 없어요. 그럴 때는 진행되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거 좀 고난도입니다.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친구인데 물론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친구다 보니까 지금 연관돼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알아야 뭐가 나오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자, 봤을 때 How will you get to the concert? 야, 너 어떻게 콘서트 갈 거야? 이러잖아. 그럼 여기서는 봤을 때 어떻게 갈 거야니까 수단 방법을 물어보는구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갈 거야? 그것만 갖고 이제 대답을 찾는 거죠. 근데 봤는데 I will go there on foot. 걸어서 갈 거야. 가까운가 봐요. 혹은 by taxi 등등등. 즉 by 뒤에는 교통수단이 나오고요. 걸어서는 on foot.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늘 뭐가 나왔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나왔을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냐 없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잘 모르면 세모다. 이게 뭐냐? 객관식의 매력이거든요. 객관식이니까 답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 아,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답만 몰라도 괜찮아요. 그건 세모 치면 되거든. 예를 들면은 Who is working late tonight? 아우, 되게 싫다, 그죠? 오늘 누가 야근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누가 야근이야? 질문 알아들었어요? 이제 대답을 가는데 I told them I would라고 했어요. 자, 이거 원래는 눈으로 땅 보자마자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안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세모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씨의 승부를 거는 거죠. 누가 야근이야 그랬는데 퇴근할 시간입니다. 대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야근이야 그랬는데 의문사로 시작하는 건 예스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일단 오답이에요. 심지어 내용도 책상 아래에 있대. 숨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거 정답이든 빨라서든 어려워서든 뭐든 못 알아들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만큼의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실력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면 이런 세모들을 잘 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여기서 them이라는 거는 그들도 되지만 회사라는 뜻도 됩니다. 회사에다 말했어야 I would, 내가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걸 알면 한 번에 가면 되지만 모르면 세모 치고 나머지에 승부를 건다. 이거 소거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not until입니다.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not until, until은 정확한 뜻이 뭐냐면 까지가 아니라 될 때까지입니다. not until은 될 때까지는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됩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이 팁이 뭐냐면 until이든 not until이든 긍정 부정 신경 쓰지 마시고 until, not until 뒤에 나오는 거 있죠? 걔가 거의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when is the deadline of our project? 우리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언제니? 이러잖아요. 그럼 보통 언제입니다. 언제니까 시간 나왔으니까 무조건 답 이러지 마시고 내용을 듣자고 not until next year. 내년이 될 때까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다? 내년이다. 라고. 이게 Part 2에서도 나왔지만 Part 3, Part 4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힌트 유형이기 때문에 이 until, not until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전 간접응답들이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되게 드물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실제로도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게 나오거든요. Is the car available now? 지금 자동차 이용 못하니?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자동차 사용 못하니? 이랬는데 나 좀 전에 사용했어, 이거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들면 available하고 use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단어죠.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근데 똑같은 말 두 번 쓰는 거 영어는 싫어하니까 좀 이렇게 바꿔서 paraphrasing 해준 경향도 있고 이런 것들 내용으로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파트는 대화예요. 대화가 질문과 대답을 듣고 대화가 되냐 안 되냐. 근데 그 대답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아까 했던 거 어떻게? 세모 치고 나머지의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 갈 거야 이런 말 나오죠. 맨날 토익이 옛날엔 착했어요. 올래? 오케이 언제인데 갈게 맨날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됐어 안 가 이런 거 나오는데 자,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나랑 산책 좀 갈래? 이랬단 말이죠. 그럼 보통 그래 지금 갈까? 어디로 갈까? 예전 스타일이라면 요즘은 어떻게 나온다? I better take a rest at home. 아, 나 집에서 쉬는 게 더 좋겠어. 거절 이런 거죠. 거절. 예전에는 또 요거랑 약간 비슷한 게 자 여기 세일한대. 그럼 무조건 샀어요. 그래? 뭐 사러 가볼까?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야 세일한대. 난 필요한 게 없어. 그죠? 이런 식으로도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옛날에 했던 거 뭐 아니 우리가 교재에서 배웠던 거 그 내용을 외우시는데 근본적인 건 보다 근본적인 건 대화가 되냐 안 되냐. 파트는 진짜 대화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책임 회피성 발언, 직장인의 필수 스킬이죠. 토익은 또 직장인들, 사회생활 이런 걸 배경으로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Why is this computer turning on? 왜 컴퓨터 안 켜져요? 컴퓨터 고장났나 봐. 우와 이러면 어우 죄송해요 빨리 고칠게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보통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친구도 있는 거죠. 제가 책임자가 아닌데요. 컴퓨터 왜 안 돼? 저는 그거 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약간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의외로 되게 많이 되거든요. 제가 가끔 관공서에 전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 부서에서 처리해 주시는 거죠? 전 잘 모르니까 대충 검색해 갖고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 전화를.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럽니다. 그거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닙니다. 그럼 난 알지. 아, 잘못 전화했구나. 딴 데구나. 그럼 이제 혹시 그럼 그 부서 어딘가요? 연결해 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게 뭐 be in charge of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be responsible for 이런 단어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퇴사 드립도 나와요. 저 그만뒀어요. 컴퓨터 왜 안 되죠? 저 그만뒀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만뒀으니까 물어보지 마.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인간적이죠, 토익이. 그 다음에 이제 파 3, 4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금 어려웠죠. 아무래도 1, 2보다는.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제가 라이브 때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긴 했지만 약간 청각 테스트다. 그죠? 청각 테스트. 물론 스피커가 좀 안 좋은 고사장이었다면 이거는 청각 문제는 아니고 스피커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스피커 좋은 데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하셔야 돼요? 이 스피커 좋은 고사장 찾아봐야겠죠.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 가시면은 고사장별 그 별점표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검색을 좀 해보셔가지고 이게 좋은 학교구나. 여기는 별로 안 좋은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별 5개가 만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3개 이상이면 추천. 3개 이하니까 2개부터는 좀 기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 해커스에 많은 게 있습니다. 이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 4는 세 문제가 한 세트인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건 거의 공식이죠. 순, 서, 대로 나옵니다.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또 페이크거든요. 보기 중에 들리는 거. 근데 힌트를 보통 한 번씩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과, 감, 하기. 이거는 거의 이제 토익계의 약간 뭐 레전드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순서대로 들리는 거 과감하게예요. 이것만 알고 단어 그냥 수거 내용 비슷한 거 냅다 고르시면 최소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도 여러분에게 강의라는 부분이고 또 저도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럼 제가 시험 왜 보러 가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여전히 토익에서 먹히는가를 보러 가는 거란 말이죠. 저도 그 방법대로 풉니다. 점수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순서대로 들리는 거 과감하게.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의도 파악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 인용어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왜 했을까를 다시 한번 보기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인용어는 약간 이 베베베베 꼬아놔요. 추측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 요건 앞뒤 맥락을 좀 아셔야 되고요. 우리 그래픽 유형은요,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는 문제는 무조건 읽어야 되고 보기로 힌트 안 줍니다. 이따 같이 한번 어디서 힌트 줄 것인가, 어떻게 힌트 줄 것인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